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채택되고 첨단 산업 분야 협력 강화와 같은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미 의회에서 한국 정상으로서는 10년 만에 영어 연설을 하면서 호응도 이끌어냈는데요. 방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윤 대통령을 직접 수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좀 그런 게 서울 오신 지가 몇 시간 안 돼서 오셔서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비행기에서 내려서 얼른 샤워하고 일로 왔습니다. 네, 힘든데도 이렇게 바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먼저 5박 7일간의 이번 방미 같은 경우에는 국빈 방문이고 한미동맹의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방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겠지만 직접 지근거리에서 보시면서 가장 최대의 성과가 무엇이다라고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니 해도 역시 그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확장 억제 실효성을 강화한 것은 크게 우리 안보에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또 경제 안보, 그다음에 첨단 기술 협력 이것을 통해서 이제 70년이 된 동맹이 한 차원 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는데 큰 이 계기를 마련을 했고요. 또 이제 인적 문화적 교류, 특히 그 젊은 층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이번에 아주 튼튼히 다지고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뭐 동맹 70주년의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 한국과 미국 대통령 간의 이제 케미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많은 모습이 보였는데 실제로 옆에서 보셨을 때는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작년 5월에 서울을 방문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한 열흘 만에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그 두 분이 처음 만나서 여러 가지 그 많은 신뢰와 또 우위를 쌓았는데 이번에는 그 백악관에 우리 그 정상 부부를 직접 그 초청을 해서 거기서 친교를 가지고 또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네, 한미 동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국빈 만찬을 통해서 이 백악관에서 아주 세심한 준비를 해서 아주 극진하게 환대를 했습니다. 또 만찬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공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또 대통령께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도 부르시고 아주 분위기가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분위기가 좋은 만큼 여러 가지 성과 중에 한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먼저 워싱턴 선언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 위협으로부터 좀 우리나라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선언문을 받아냈다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게 핵 공유가 아니다. 즉 미 측에서는 이걸 핵 공유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명확하게 이게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 워싱턴 선언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미국이 이제까지 그 동맹국이나 어떤 우방국가도 핵 문제에 대해서 개별 국가와 별도의 문서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초의 이런 그 선언이 나온 것이고요. 또 핵 공유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실질적으로 핵 공유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나토의 경우에는 독일이나 또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에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고는 있지만 그 전술 핵무기는 미국이 보유하는 것이고 그 통제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시에 다만 그것을 이제 전술 핵 무기를 이동시키는 것은 이제 그 나라가 하지만 모든 것은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유사시에 만약의 경우에 이 핵 억지력을 사용해야 될 경우 미리 사전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동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문서로 메커니즘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많은 다수의 국가가 있는 나토 국가들과의 협력보다는 훨씬 더 심도 있고 유연한 그런 그 핵 억지력을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의 핵 공유와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NCG라는 것을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핵 협의 그룹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그러면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 그렇다면 주요 부처는 또 어디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그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핵 협의 그룹이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한 1년에 한 4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외교 국방 당국자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차관복급으로 이루어져서 가장 실무에서 이런 그 한미 간의 군사 협력 그다음에 동맹의 메커니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책임자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그 전략 협의체 또 그 안보 협의체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진들의 회의가 1년에 한 4번 정도 열리겠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발언권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도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실효성은 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뭐 발언권이 당연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공동 그 선언과 또 이번에 그 선언 그가 공동 성명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예. 미국이 만약에 핵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것은 한국과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겠다 이걸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NCG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럼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NPT라고 새 확산을 금지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미국에선 보여진 것이다. 이번 선언을 통해서.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든가 핵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카드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즉 이 부분에 대해선 핵 독자 무장론이 앞으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그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준수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네. 그 NPT의 회원국으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그 전술 핵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이러한 그 핵 협력의 수준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 이번에 바로 그 선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미는 더 이상 이제 핵 무장, 독자 무장이나 이런 의미 말고 훨씬 더 한미 간의 긴밀하게 핵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나토와 달라서 우리나라의 미국의 전술 핵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북한의 그러한 핵 위협이 이루어지고 또 한반도 유사시가 되면 언제든지 미국의 그 핵 능력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사전 협의와 기획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 와중에 같이 얘기 나오는 것이 전략 핵 잠수함.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까? 네, 전략 핵 잠수함도 미국의 핵 전력 중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소위 SSBN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략 핵 잠수함은 그 위치나 이런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오거나 또는 그러한 그 전략 자산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수시로 정기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한미 간의 합의를 이번에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공동 대응을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한미가.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대응에 대해서 강대강 대치만 과연 필요할 것이냐. 즉 대화의 테이블로는 끌어올 만한 유인책은 없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북한이 이렇게 지금 그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이라는 그러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면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협력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대화와 외교의 그러한 장을 우리가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미 간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양자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도감청 얘기에 대해서 얘기도 답변도 하시긴 하셨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얘기는 혹시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미국의 입장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법 당국이. 그래서 그러한 그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처하게 생각을 하고 실무적으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든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더 많은 진전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네, 건가? 한미 간에 소통해가면서 그 사실 확인된 결과를 보고 네. 또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된 관심사가 우리 안보 주권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IRA나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변화는 없었는지. 네, 그 IRA 그 법안을 통해서 또 그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예. 또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한 의미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그 IRA법 반도체 과학법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그 친환경 상용 차량의 리스 차량도 포함이 됨으로써 또 우리 기업들에 대한 그 차별 대우가 많이 해소가 됐고 또 반도체 그 관련된 핵심이나 광물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인정이 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진전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 가드레일 조항을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그러한 분야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미국하고 지금 이러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러한 면에서는 한미 양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의 관련된 얘기도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앞서 제가 이제 기사로도 나왔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안이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네. 다만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12년 만에 양자 일본 방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셔틀 외교를 한국과 일본 간에 정상 수준에서 계속 이어나가자 이런 말씀이 있었고 두 분이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그 셔틀 외교가 지속되는 것은 대단히 양국이 새로운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일본 언론 입장에서는 5월 7일, 8일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뭐 앞서서도 얘기가 나오셨지만 물을 반잔 정도 채워놨는데 그 반잔을 이번 기회에 채워줄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기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물잔이 계속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채워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관련해서 이 얘기도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수단에서 우리 교민들 이송 작전이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본인 대피도 또 도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지난번에 그 수단에 정변이 일어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자국민들을 대피시켰는데 그때 저희 한국과 일본이 사전에 이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공조를 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우리 한국민들과 일본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 5분이 저희가 카루툼에서 대피하는데 같이 거기에 합류를 해서 UAE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부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야시 외무대신이 저한테 그러한 한국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하다는 정중한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네. 뭐 화이트리스트의 재개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일이 좀 물꼬가 튀어서 물의 반잔이 나머지도 빨리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대만과의 이야기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어떻게 보면 좀 외교상 결례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오랫동안 외교가에 또 몸담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중국이 좀 도를 넘는 외교적 결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만 해협은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사회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론적인 입장을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중국의 관변 매체에서 상당히 아주 그 도를 넘는 그러한 논평을 하고 또 중국 측에서도 그러한 그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외교적 결례이고 네. 앞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국제 예양을 지키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또 위험한 길 가지 마라. 또 이런 얘기까지 또 하거든요. 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의 중국 그 존중을 하고 있고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같은 공동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이번에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일단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또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그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인도적 지원도 꾸준히 해왔고 또 재정 지원 또 그 에너지 시설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걸 쭉 공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황이 어떻게 그 앞으로 변화할지 이걸 예의주시하면서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들은 계속 검토해 나갈 입장입니다. 네. 네. 즉 혹시나 뭐 이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셨긴 하지만 뭐 다수의 민간인 사망자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혹시 지원의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 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살상이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뭐 심각한 전쟁 범죄가 나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심 많은 질문 중에 하나를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단 주재 한국 대사관 지금 워낙 수단의 정변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정황상 네. 어떻게 유지를 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지금 일단 그 정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대사관은 임시로 공관이 그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에 있는 그 사우디의 그 제다에 저희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그 제다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비상 근무 체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상황을 봐서 또 수단 인근 지역에 임시 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이제 내년 총선 얘기도 또 안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내년 총선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네, 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고 네. 또 외교 활동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 업무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인 외교부 장관을 모시고 이번 국빈 방미 성과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